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매수, 매도 전략까지 포트폴리오 조정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네. 연결됐는데요. 종목과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 5,300원에 15%. 네. 근데 맨날 그만큼 가다가 못 가다가 해서 한 5,600원 보고 했는데 그렇게 갈지 궁금하고. 5,6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 문제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책 차근차근 모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상담은 한 분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님께 상담 원하실까요? 우리 민푸른 전문가님. 네, 오늘 분홍색으로 이렇게 입고 오신 민푸름 대표님 1승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이 요거 목표가를 5,600원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예, 예. 네. 그 정도는 사실 충분히 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도로는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한 2달 반 정도를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같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사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N자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이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버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용수철 같이 좀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이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1승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주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면서 LNG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가 알래스카의 LNG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게 64조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 증시에서 분위기가 안 좋죠.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LNG 사업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가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 이상 6,000원 이상도 사실 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특징적인 게 지금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위에 꼬리 달린 지금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네.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1분 만에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시면 목표하시는 목표가에다 예를 들어서 5,600원의 절반을 걸어 놓으시고 6,000원에 나머지 걸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매도를 설정을 하시는 게 나아요. 오늘도 걸어놨어요. 네, 그 매일 이렇게. 전문가님, 내가 네네. 하나 여쭤볼게. 네네. 진짜 주식하기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네네. 힘들고 뭐 관세는 우리 주식에다 붙이는 겁니까? 이거요 회사 쪽에다 붙이는 겁니까? 관세 하는데 미국에서. 아, 관세라는 거는요. 예를 네.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1승은 예로 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철강 회사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A가 철강을 만들어서 이 알래스카 사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요. 네. 거기 우리는 만약에 500원에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25%의 관세를 붙여서 뭐 600원이나 700원에 수입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네. 미국에서는 사실 더 싸게 같은 500원에 미국에서 철강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굳이 100원, 200원 더 비싼 우리나라 제품 거를 쓸까요? 요런 게 안 좋은 겁니다. 요런 게 악재가 있는 건데 1승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그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1승은 LNG 관련주예요. 그래서 LNG가 이제 그 트럼프가 LNG 사업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라서 이 LNG 쪽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지금 관세에 좀 자유로운 품목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감이 있습니다만 관세라기보다는 이해하셨나요, 혹시 시청자님? 네, 네, 아무튼 간에 네. 이거 5,600원에 절반 걸어놓고 네.
또 절반은 얼마에 걸어놓으라고요? 6,000원 전에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6,000원이 5,600원에 다 걸어놨어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놓고, 왜냐하면 이게 기다리다가 잠깐 밥 먹고 오면은 쳤다가 빠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네. 매도가를 꼭 이렇게 정해놓고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또 예상 못하는 악재가 좀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가격이 이 4,6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4,600원을 기억하고 계시고 5,600원 걸어 놓으시는데 이 4,600원을 이제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잠깐 어제 이탈을 하고 올라왔는데. 맞아요. 어제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데 이게 네. 잠깐 이탈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탈이라서 이 4,600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그렇게 매일매일 좀 매도를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응원할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는데요. 요즘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큰데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62,000원에 오늘 샀거든요. 오늘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럼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지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의 향방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열어주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계시지만 한 분과 상담하실 텐데요. 어느 전문가님께 여쭤보시겠어요? 이정우 전문가님하고 한번. 이정우 대표님 선택받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가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들어가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LNG 산업 관련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장 막판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선 관련 종목들, 방산 관련 종목들 이때까지 좀 강했던 종목들이 장 막판 관련해가지고 수급세가 좀 약해지면서 다 매도세가 조금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늘 있을 미국 증시에서 CPI 불안감 심리 때문에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긍정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차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물론 CPI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수의 영향성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LNG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크고 알래스카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LNG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지금 트럼프 정권과 제일 맞아떨어져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좀 비싸게 들어가는 감이 있겠지만 목표 수익을 조금 더 낮게 잡는 방법이 좀 낫지 않나. 평단이 좋으면 더 높게 팔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평단이 너무 높게 들어갈 경우에는 수익을 좀 짧게 잡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저가에 다시 잡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62,000원에 들어가셨으면 저는 65,000원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광기장이었다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미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강한 모세를 보여줬고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안 좋은 모세가 나왔지만 장 초반에 계속적으로 지켜봤을 때였으면 이때가 이제 내가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모아놨던 거를 지금 투입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들어갔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차원에서는 저는 65,000원 정도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는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7만 원까지 한번 노리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저는 어느 정도 조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딱 저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켜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가격대, 매물대가 포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조금 더 흡수하는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이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1선과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키를 맞추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먼저 1차는 65,000원, 2차는 7만 원에서 다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그 로우 던데 있잖아요. 네. 그 수전하고는 어떻게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러우 전쟁 쪽이랑은 식량 산업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갖고 있는 식량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연관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있는 셀가스나 이런 부분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한미 반도체요. 네. 12만 8천 원에 29%라요. 12만 원대 진입을 매수가가 되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 종목의 상황 정확히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책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볼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한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네, 이정호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정호 대표님 또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HBM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너무너무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지금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던 게 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는 거의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한미반도체도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는 지금 가격대가 생각보다 저점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지금은 누가 봐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미반도체는 항상 10만 원 밑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고 그 위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진입하신 단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거의 고점 부분에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상승했던 부분의 고점인데,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비중을 조금 덜어냈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 30% 정도를 지금 HBM 관련해가지고 포트를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미반도체 정도의 10%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10%,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차라리 10% 정도를 들고 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호재는 제일 먼저 받을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SK하이닉스보다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탄력을 받았을 때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차원으로서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나눠서 들고 가는 게 좋지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비중을 실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은 항상 섹터로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신 단가 부분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를 덜어내시고 9% 정도만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쌍바닥을 거의 다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반등이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SK하이닉스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미증시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특정 가격대를 버티면서 슬금슬금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반도체 관련 시장들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HBM만 바라봤던 시장들이 이제는 D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안정화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심리가 쌓인다면 지수도 올라가면서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물려 있어서 고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입하신 단가의 비중을 절어내신 다음에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그 다음 목표가는 저는 14만 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앞으로도 좋은 소식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로 또 다른 투자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한화비전 네. 5만 5천 원에 20%. 네, 5만 5천 원이십니다. 그럼 빨리 손실을 회복하고 싶으시길 원할 텐데요. 자,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분석해드릴게요. 두 분의 의견 보여주시죠. 하나비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두 분 계시지만 한 분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민푸름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 하나비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비전 혹시 오늘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떨어질 때 했어요. 떨어질 때요. 제가요, 보유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55,000원 이상은 갈 수 있으니까 보유인데 조건부 보유예요. 지금 고점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떨어질 때 사셨으면 55,000원에서 10% 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나머지를 매수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게 오늘 쐈을 때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55,000원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6만 원도 더 그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비전이 오늘 쐈던 이유는 하나에서 이제 새롭게 IPO 한다고 이제 하나에너지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보셔도 안 되고 목표가를 너무 길게 보셔도 안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 2차를 사실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는 오늘 고점 59,000원 부근에다가 절반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그 이상 쐈을 때 그냥 미련 없이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됐다. 짧게 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뭔가 특별한 호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그룹의 호재 때문에 가는 거라서 사실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욕심보다는 적당히 익절하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좀 더 리스크 관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이번에 어떤 종목이 고민인지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알테오제님 40%죠. 39,039만 원, 40%예요. 39만 원에 40%시고요. 혹시 네. TV를 보고 계신다면 그 소리를 아예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상담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의견부터 이정호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네, 마음속에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알테오젠 보유 의견 주신 이정호 대표님,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고점에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39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40만 원대에서 약간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매물대가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들어가실 때는 항상 이 딱 단위 가격을 딱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30만 원 초반에 들어가서 40만 원을 팔아야지 아니면 40만 원 넘긴 다음에 차라리 50만 원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전략이 맞지 39만 원에 들어가면 내가 약간 들어가고 생각보다 시간이 횡보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나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을 들어가실 때는 좀 저가에 들어가자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피하주사 제형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 글로벌 빅파마에서 계속적인 러브콜 이런 부분이 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에는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를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이끌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종목별 투자자로 봤을 때는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물론 차트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세나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격대는 저는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수의 증권사 리포터나 이런 부분도 50만 원 이상까지도 제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제약바이오보다는 지금 관세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섹터나 이런 쪽에서 다른 종목도 해서 수급이
수급이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어도 저는 알테오젠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는 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시장이 빠지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비중이 40% 정도면은 저는 매수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저는 45만 원 정도 잡고 2차 목표가는 50만 원까지 잡으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남은 투자도 잘 이어가시길 응원할게요. 다음 전화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동진 세미킴이요. 네. 28,450원에 2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며칠 전 종가가 났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반도체 흐름 좋아서 4% 넘게 올랐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두 분에게 해결책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실까요? 민푸른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반도체 얘기만 주구장창하게 되는데, 반도체 섹터가 지금 오늘 좋았던 이유는 결국엔 전망이에요.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하반기에 좀 수요가 올라갈 전망이 좀 강해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하는 이 소부장,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GTC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IT 약간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주가 조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우세한 전망이라서, 동진 세미캠을 혹시 시청자님 길게 보시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단기로 보셨을까요?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보신다면 전 고점이자 이제 여기 회색선이 이 부분이 지금 33,000원이네요. 이 32,500원으로 할게요. 이 32,500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 고점이기도 하고, 이 회색 선이 또 241평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 여기서 저항받는 게 당연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하더라도 32만 5천 원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셨으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그때 분위기가 이제 시장이 조금 괜찮고, 이 다음 주가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서요, 시장이. 제가 좀 단기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32,5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2차로 잡으신다면 여기 안착하는 거 보고 진입하셔도 되고, 안착하는 거 보고 그 이상도 수익을 따라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중요한 자리가 25,000원 자리예요. 그래서 이 2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전 저점인 2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25,000원이 밑바닥 생각하시고, 그 위는 32,500원. 요거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그리고 단기까지 모두 다 전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